10월 셋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강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의협집행부와 16개 광역 시도의사회장 등 의료계 대표자들은 17일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의대정원 증원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모든 투쟁 방안을 동원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강력히 투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를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의정합의 위반이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의협은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를 저버린 채 강행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회원 의견 수렴을 거쳐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에도 의대정원 논의는 합의된 절차를 따를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의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가 의료체계의 확보는 단순한 산술적 셈법이 아니라 고도로 치밀한 교육체계와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사협회와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역 시도의사회장 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향후 의료계 투쟁에 동참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의대생 대부분이 의대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3%가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문제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는 52%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의대생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서도 의대정원 증원을 해법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사 결과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로 낮은 의료수가 49.2%,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 19.9%, 과도한 업무 부담 16.2% 등을 꼽았습니다. 해법으로는 의료수가 인상 58%,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 21.2%, 인력 확보 정책 및 일자리 여건 조성과 지원 8.4% 순으로 답했습니다. 정부의 분만 인프라 지원 대책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역 분만 수가 100% 가산,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기관에 대한 분만 수가 100% 가산 방안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에 따르면 전문의를 배치하고 분만실을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선 연간 8억 6천만 원이 드는데 정부 지원책에 따라 분만실을 운영하려면 연간 500건 정도의 분만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문의 상근 분만실을 보유한 병의원 457곳 중 500건 이상 분만이 이루어지는 곳은 166곳에 불과합니다. 산부인과 개원의 단체들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배상액이 1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 분만 산부인과 폐원의 주요 원인이며 현행 분만 수가를 400% 인상해야 분만실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응급실 의료진 폭언 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모 병원 응급실에서 한 환자의 보호자가 자신보다 나중에 이송된 심정지 환자를 먼저 진료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폭언을 쏟아내 응급실이 마비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보호자는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한다는 의료진 설명에도 폭언과 괴성을 멈추지 않았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난동을 부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언은 폭행과 마찬가지로 진료 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의료진들의 호소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국정감사장에 나와 소청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김유훈 소청과 전공의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12명이던 전공의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내년에 지원자가 없으면 단 1명만 남게 된다면서 당장 응급실, 중환자실 등 중환자 진료부터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습니다. 소청과 지원이 감소한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공의는 이대 목동병원 사건처럼 의료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고 비현실적인 낮은 수가도 서청과를 기피하는 원인이라며 파격적인 정책이나 재정 지원이 없다면 현 상황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시설 인프라 확충에 집중돼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심야 시간대 진찰료 인상도 현장에서는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진 환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재진 환자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해야 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등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한 비대면 진료 5가지 원칙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합의한 5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의료인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책임 소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처방 전의 위 변조 문제, 환자의 초재진을 구분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진료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부담을 환자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전문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최현숙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비만 치료제 싹센다가 한방병원에 총 3,295개 공급됐고 한의원에도 119개 공급됐습니다.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전문 의약품 싹센다는 체중 감소, 식욕 억제에 효과가 있어 현재 비만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 한방 의료기관들이 이런 목적으로 싹센다를 불법으로 공급받아 처방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최 의원은 이외에도 스테로이드 제제와 국소 마취제, 백신류까지 다양한 전문 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됐다면서 전문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보다 오남용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단체는 지난 12일 국내외 재난재해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체결식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의 의료 인력 자원과 전문성,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시스템과 물적 자원이 결합된다면 국내외 재난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낼 수 있다며 특히 두 단체의 협업과 공조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도 두 단체가 각자 가진 자원과 노하우를 합쳐 공조를 강화한다면 국내외 재난재해 활동에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앞으로 국내외 재난 발생 시 의료 지원 및 구호 활동과 헌혈 문화 확산, 기부 등 나눔 문화 확산, 그리고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과 투명 경영을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